캐나다가 유럽이랑 붙어먹고 독일산 잠수함을 산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꾸 우리를 불러요. 근데 60艘짜리 이 잠수함 사업을 우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마지막까지 삥을 뜯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율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 이 기업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데 왜 비서실장이 가야만 하며 어떠한 숨은 조건들이 있길래 독일이 결국 이거를 EU에서 돈을 퍼준다고 해도 못 맞췄을까? 관련한 내용들 국가기밀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 및 노르웨이 천무 도입 논의라는 명목상의 목적을 가지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인사와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현대차 그룹 등 기업 관계자가 포함된 민간 합동 특사단이 캐나다로 출국을 했습니다. 자, 일단 조건이 뭐냐면 잠수함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를 다 해주는 거예요. 정비창을 비롯해 갖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캐나다는 잠수함을 만드는 능력도 없지만 그걸 관리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사실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에 기대가지고 막 그렇게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도 따라갔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잠수함 전력 앞으로 또 북극해 시대가 열리고 또 미국이 호시탐침 저지랄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러시아 견제와 함께 캐나다의 독립적인 어떤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잠수함 전력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수함을 갖고 모든 영역을 지킨다는 게 아니라 확실한 보복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어야만 말하자면 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잠수함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30년 이상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정비와 그에 관련된 모든 어떤 시스템을 다 갖춰줘야 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비용이 60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보다도 사실은 2배 이상 큰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원래 조건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캐나다가 왜 이거를 하는데 목리를 부리고 있냐. 60조 원 사업을 받아가면 60조 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즉 60조 원어치의 투자를 캐나다에도 해달라는 거야. 이게 1대1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류의 어떤 반도체 투자가 됐든 무슨 투자를 통해서라도 60조 이상을 투자한 데 대한 산업 생산성과 고용을 만들어 달라는 거야. 10만 명 고용을 해달라는 거야, 상시로. 근데 그걸 해달라고 하면 최소 10만 대에서 20만 대 되는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게 제일 유망한 거거든. 왜냐면 캐나다가 10만 대, 20만 대 자동차를 만든다고 그걸 누구한테 팝니까? 결국 미국한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좋은 전제 하에서 그러한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주기를 요청을 한 거고 이거를 독일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이프에서 건조비 40% 지원받고 그리고 폭스바겐 들어와서 자동차 공장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용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는 캐나다가 먹으면서 타는 미국에 팔면 되겠다. 요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랑 다 와갖고 보고 심지어 타보기까지 하고 공짜 시승까지 하고 계약은 독일이랑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서 변수가 빵 터져버린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독일이 지금 잠수함을 줘도 납품하는 데까지 완료 시점이 최소 10년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독일에 있는 건조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캐나다가 원하는 조기 납품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납품에
납품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카나다가 이 잠수함을 한 3,000톤급 내외의 잠수함으로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어요. 현재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3,000톤급 잠수함들 가운데, 디젤 엔진을 쓰는 잠수함들 가운데 SLBM, 바다에서 미사일. 바다에서 바로 쏘아 올리는 SLBM을 운영할 수 있는 잠수함은 한국 잠수함 배치 3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에도 똑같은 규모의 잠수함이 있는데 걔는 SLBM이 안 돼요. 3,000 사이즈로는. 디젤 안에서는 그걸 구현을 못 한단 말이야. 지금 독일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걸 쓸 거면 잠수함으로서의 가장 핵심적인 이 보복 능력, 최종 타격 능력이 상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뭐 살짝 떴다가 쓰면 안 될까? 근데 숨어 있다가 이거 쏠려면 위로 올라가가지고 쏘고 도로 들어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바보예요? 일단 포착이 되면요. 끝나는 건데? 뭐 잠수함 일단 포착이 되면 이게 빠른 시간 안에 회픽 이동을 할 수가 없어. 제가 기껏해봐야 30노트, 40노트 속도 가지고는. 그럼 들키는 순간 걔 죽는 그러니까 건데? 올라오는 순간, 뜨는 순간 가는 거예요. 그럼 한국 SLBM은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들이 SLBM이라니까, 그래도 바닷속 거의 이렇게 표면 밑에 찰랑찰랑하는 상태에서 쏘겠지. 요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200m 깊이, 비공식적으로 400m 깊이에서 이 미사일 탄두탄을 공기로 쏘아 올려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국의 레이더나 피탐 시설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세계 최대 깊이의 SLBM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m는 이미 우리나라가 해본 거야. 200m 지하에서 쏘는 시험은. 그래서 공식이고. 400m는 해볼 바다가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해봤는데 그것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 당연히 되지. 원래 그 조건인데 좁아서 안 돼. 우리나라 탱크가 사거리가 3.5km라 그랬는데 지금 저기 사막에 갔다 오니까 5km에서도 맞는데잖아. 이거 말씀하신 것부터 더 멀리 날아가는데요. 그거 우리가 시험해 볼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조그만 해가지고 땅덩이가 조그만 해가지고 시험을 못했는데 그렇게 날아가요? 그 이상도 날아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 하는 거지. 거잖아. 그런데다가 우리는 지금 납품하면 언제 나왔나요? 그럼 지금 막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뭐 한 6개월 후면 첫 번째 오겠죠. 뭐 요런 수준인 거야. 납기도 지금. 언제 필요하세요?라고 물어보겠지. 그렇지. 그래서 저 2년 안에 주시면 좋은데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6개월 안에 먼저 이게 순차적으로 드릴게요. 요렇게 이제 납기도 초특급으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카나다는 이거를 만들어갖고 미국 편이 아닌 유럽 동맹에서 이 잠수함 편대를 운영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 잠수함을 운영하게 되면 앞으로 카나다 군의 모든 그 작전의 데이터베이스가 이 잠수함이 될 겁니다. 즉 우리나라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모든 무기들이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레이더부터 지상 무기, 지하 무기가 다 통합이 되고 그에 대한 이제 관제 내지는 지휘 시스템들을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에 떠 있는 이 전략 지휘 전술기를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비행기의 한계는 이 채공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착륙을 해야 되는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위성하고 연동해갖고 비행기나 잠수함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24시간 실시간 감시와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 즉 군 전체의 운영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미국 거보다 전체적인 반응 속도가 2초에서 4초가 빠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저쪽에서 미사일이 오거나 적군이 도발을 했을 때 미국 시스템보다 우리 시스템이 2초에서 4초 이상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 2초에서 4초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km
1초에 1km, 2km를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인 거고 4초만 하더라도 수십 킬로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에 대해서 요격이나 반격에 대한 반응이 따라 나가는 시간에 있어서 철저하게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 시스템을 확인을 하고 이 유성하고도 연동되는 게 조만간 완성돼서 우리는 시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한국의 시스템들을 카나다가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또는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자체적인 거 아니야. 미국의 어떤 지원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유럽 거 싸게 사서 써겠다라는 생각이 됐는데 이제 미국을 못 믿는 입장이 되고 미국이 우리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입장이 되게 되면 아무리 돈을 퍼준다고 하더라도 미국 뭐 10년 후에 독일이 만들어가지고 운영해갖고 될 수 있게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를 못 건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한국 무기를 한국 잠수함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와중에 조금이라도 뭔가 구상으로 받고 싶은 게 많은 거지. 그래서 오늘 보니까 다른 기사를 보니까 MOU를 6건을 했습니다. 보니까 철강에서 하나오션하고 캐나다 알고마 스틸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현지 공급망 확보를 하고 자동차 이제 수소거든요. 현대차는 수소 인프라 및 모빌리티 협력 이게 공장 설립을 넘어서 수소 생산, 운송 요거를 이제 에너지 생태계를 수출을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하나하고 코히어라고 해가지고 조선 잠수함 시스템에 AI 적용하는 거.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주위성 하나 시스템이 저궤도 위성 통신망 공동 개발. 그다음에 자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캐나다 히토류 광산 개발 협력 이렇게 6개 MOU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잠수함 관련된 계약은요, 60조의 잠수함 매출, 생산하는 데 따른 건조비도 우리가 받겠지만, 그로 해서 유발되는 이 60조 원어치의 또 다른 산업 생태계를 한국화된 기업, 한국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갖고 갈 수 있는 120조짜리 사업인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카나다가 자주 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될 엄청난 무기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탱크부터 뭐 자주포부터 시작해서 우리 천무 미사일, 그다음에 뭐 방공 미사일부터 레이더로 인한 저공돔, 이런 것들에 대한 무기 체계가 한국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국산 무기를 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즉, 카나다가 지금 미국 무기를 사가지고 만일에 운영을 하잖아요. 미국하고 군사적인 갈등이 생기면 미국은 그 모든 무기들을 셧다운 시켜버릴 수 있는 스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부터 시작해갖고 육상 전력에 필요한 어떠한 무기도 지금 카나다는 미국에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하고 갈등이 이렇게 계속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카나다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카나다는 이번에 중국에 갔다가 뒤지게 욕먹었잖아요. 트럼프한테. 너 중국이랑 뭐 하게 되면 100%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아니야. 그냥 인사만 하고 왔어. 그러고 그냥 왔단 말이야. 그래서 중국한테 손 벌리는 게 실패했기 때문에 한국에 손을 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초청은 우리가 이 잠수함을 팔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카나다 측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청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따라가는 기업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통상부를 비롯한 이 국내에 있는 산업 지원 행정부서들이 같이 갔다는 얘기는 사실상 카나다의 또 하나의 한국 산업 생태계를 심으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캐나다는 사실 미국하고 거의 한 몸처럼 미국에 묻어가는 나라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캐나다 독자적으로 뭔가가 돋보이기보다는 늘 미국과 함께 발맞추는
보조를 맞추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캐나다의 경제의 많은 부분을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51번째 주라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니들 맞잖아. 우리한테 그동안 묻어왔잖아. 이렇게. 니들 혼자 서가지고 야 니들이 감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갈 수나 있냐 이건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입장에서는 좋아. 미국하고 결별할 건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들어와 있던 그 많은 경제적인 부분을 쭉 뺐을 때 이걸 과연 책임져 줄 수 있는 나라가 있느냐. 물론 정상적이라면 이 부분은 이 나라, 이 부분이 이 나라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로 다변화시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지금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고 여러 나라로 다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거니와 그렇지. 한꺼번에 이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하고 바통 체인지를 하고 캐나다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경제 협력 역시도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폴란드랑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뽕이 빵빵 터지는 그러한 발표와 MOU들이 진행이 될 텐데 요거는 대외적으로 막 크게 홍보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카나다도 지금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한국과 카나다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한 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겉으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명목상 목적. 그러니까 겉으로 내건 목적은 우리 잠수함 사업할 거 이건 알고 있는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